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조심, 또 조심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작된 2주간의 멈춤은 생활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평소 붐볐던 곳은 한산했고 검사소의 줄은 길었습니다. 원치 않는 기록은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확진자 또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요일 검사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이른바 휴일 효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엿새 동안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유행은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멈춤의 첫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4단계 첫날 표정을 박상욱 기자가 담았습니다. 손님분들이 좀 적은 게 체감이 되셨어요? 어땠어요?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평소보다 많이 적은 분들이. 예. 테이블 수는 이미 줄기 시작하셨어요? 저번 주부터 계속 줄어든 거예요. 지금 완전 50%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혹시 예약이 예약이 없어요. 예약이 아예 없어요? 왔던 것도 취소되고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도 이걸 다 받은다면서 몰라. 거리두기를 해갖고 거리두기 하니까 띄워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좋아지니까 좋아지겠지 했는데 또 저 사람으로 되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전부 다요. 늦게까지 안 하더라도 해야 되겠는데 손님이 없어서 모든 거 걱정 많이 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2명 넘게 모이지 못합니다. 그 첫날 거리의 모습을 보시죠. 직장인들이 많은 서울시청 인근으로 가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거리가 정말 한산한 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 비하면 확실히 사람이 적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서울시청 근처 먹자골목은요, 직장인이 워낙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붐비는 곳인데 오늘은 낮에도 그렇고 지금 저녁 시간에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퇴근하는 시민들만 조금 늘었을 뿐입니다. 예, 점심시간에도 식당에 손님이 확 준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낮부터도 이곳을 돌아봤는데요. 이 근처에서 20년 넘게 삼계탕집을 운영한 식당 주인은 IMF 때도 지금보다는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작은 초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최소 절반 이상은 와야 되는데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IMF 때 좀 줄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보다는 더 나았죠. 장사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다들 재택근무들을 일주일에 3일, 4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배달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배달이 줄잖아요. 네, 박민규 기자가 그 사이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있군요. 역시 실내에도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잠시 양해를 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당 테이블 지금 거의 비어 있습니다. 조금 전 저녁 6시부터는 한 테이블당 2사람씩만 앉을 수 있게 되면서입니다. 그래도 이곳 상인들 문을 닫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골 손님들 발길이 끊길까 봐 또 종업원들을 그만두게 할 수 없어서 손해를 보면서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지난달만 해도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는 듯 했다고, 그래서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일부 자영업자들은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조치에 불복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시청 인근이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수도권발 확산세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덜한 곳을 찾는 풍선 효과에 휴가철까지 겹친 탓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방역 소독이 시작됐습니다. 이 학교에서 교사 1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 9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현재 24개 학급에 학생 약 58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1,6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뭐 별다른 증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감염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수도권에서 775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은 점점 커져서 이제는 30%에 가깝습니다.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비수도권에서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하루 3만 명 넘게 피서객이 몰리는 제주에서는 이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0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확진자 중 절반은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최고 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제주, 강원, 부산 등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취소가 조금 있기는 한데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작년보다 조금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예약률이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수도권발 전국 확산을 막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부산, 대전, 충남, 제주는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까운 천안과 아산은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서울 남산 생활치료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그곳에 확진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여기는 모두 118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미 1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18개 병상은 청소나 수리를 위해 비워둔 상태라 사실상 가득 찬 상태입니다. 오늘 치료를 마치거나 증상이 나빠진 환자 12명이 나갔고요. 낮부터 구급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롭게 확진된 환자들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확진자가 늘면 항상 병상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가 수도권에 마련한 병상은 모두 6,784개입니다. 이 중 5,100여 개가 이미 찼고요. 남은 병상은 1,600여 개뿐입니다.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9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병상 부족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예, 정부는 이달 말까지 5,300여 개 병상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18일 일요일까지 11개소 3,600여 병상을 그리고 이달 말까지 4개소 1,7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5개소 5,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정부는 지난 3번의 유행을 거치면서 생활치료센터로 썼던 곳들을 다시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모레부터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쓰기로 했고요. 서울시도 서울시립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바꿀 예정입니다. 네, 남산 생활치료센터에서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한 발 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참고한 보고서를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4단계를 4주간 잘 지키면 확진자가 400명대, 다시 말해서 유행 전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게 전제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확산세가 이어지면 하루에 2,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대신 수도권 4단계가 자리 잡고 확산이 강력하게 통제되면 8월 말 600명대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낸 예측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시기에 따라 100명의 사람이 몇 명을 만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9일을 기준으로 4주 뒤인 8월 첫 주까지의 전망입니다. 수도권 4단계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2주 뒤 전체 확진자는 1,700명, 4주 뒤엔 2,080명까지 늘어납니다. 수도권 4단계를 적용하면 어떨까?
당장 첫 주부터 1000명 아래로 확진자 숫자가 내려갑니다. 8월 초엔 400명대까지 4차 유행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지금보다 만나는 사람을 절반 이상 줄여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이때까지 확산세를 잡는다고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20, 30대 젊은 층이 백신을 맞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거리 두기에 참여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지금 워낙 베이스라인이 높기 때문에 감염 재생수를 낮춘다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의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주 후반쯤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결혼식은 49명, 콘서트는 5,000명, 버스는 무제한, 택시는 2명 제한. 정해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실에 맞지 않는 건 바꿀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나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2번이나 미뤘습니다. 힘들게 오는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며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작년 10월에 첫 2.5단계 때 제가 처음 연기를 한 거고 그 2달 뒤로 연기했을 때가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21년도 여름쯤이면 괜찮겠지. 4단계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손님은 49명으로 제한됩니다. 대규모 콘서트는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 5,00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콘서트 같은 것도 강행을 하고 그런 데는 아예 잡지도 않고 예식장만 무조건 50명. 당장 이번 주인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B씨는 오는 일요일 결혼 예정입니다. 49명 모두 친족이어야만 한다는 지침이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식술상 당연히 이제 부케를 던지는 신부가 부케를 던지고 이제 기념사진 찍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는 모든 그 식술 과정을 생략해야 되는 상황이죠. 부케나 신부가 기념사진 찍는 거. 공적 관계가 아닌 이상 택시에도 3명이 함께 타지 못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상관없는데 택시만 막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살짝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버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많이 타는 수밖에 없으니까. 헬스장에선 러닝머신의 속도, 음악의 빠르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런 러닝머신을 탈 때는 속도를 6 이상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또 스피닝이나 에어로빅 같은 운동을 할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음악도 빠르기에 따라 틀 수 있는 음악, 틀 수 없는 음악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음악을 들을 때 빠르기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방역당국도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